여러분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30년 차 노인의학 전문의 차민수입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수명이 평균 5년 더 깁니다. 단순히 수명만이 아닙니다. 치매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면역력은 30%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부부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심장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민철 할아버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두 분 다 우울증 증상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6개월 후 두 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아침에 손잡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포옹하며 잠드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 부부는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 그리고 영상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치 20대의 달리기와 60대의 달리기가 다른 것처럼 부부 관계도 나이에 맞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처럼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 관계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부부 관계는 전신 운동입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뼈 건강, 근력 유지, 피부 탄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면역글로불린 A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이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대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대에는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조금 약해지고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여유 있고 편안한 부부 관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80대 이상이 되어도 부부 관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옹, 마사지와 같은 스킨십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민승만 할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욕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부 관계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저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혈당 조절만 잘 되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신체 활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기는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 가능한 때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이순자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성급함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정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빈도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매번 성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관계 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하세요. 넷째,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셔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규칙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 부부들의 경우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뇌 활성화, 호르몬 분비, 긍정적인 정서 교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됩니다. 부부 관계 후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가 황혼의 부부관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혈압, 심장, 관절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호흡 운동입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5회 정도 실시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배를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 안정과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벼운 마사지입니다. 서로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고 부드럽게 문지르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자세를 그대로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호흡이 편안합니다. 넷째,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베개나 쿠션의 활용입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훨씬 편안합니다. 허리 아래에도 부드러운 쿠션을 받치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26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혈액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늦은 시간보다는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도중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또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관절에 평소보다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증상이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신호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 전후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전에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은 피하세요. 관절이 뻣뻣한 아침보다는 몸이 충분히 풀린 오후가 좋습니다. 둘째, 온찜질을 활용하세요. 활동 전에 따뜻한 찜질로 관절을 풀어주면 훨씬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리한 자세는 피하세요. 특히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삼가야 합니다. 이제 활동 후의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최소 1분 정도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수분을 보충하세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따뜻한 샤워를 추천드립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약물 복용 시기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1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부부관계 전에는 복용을 피하세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둘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면 언제든 쉬어도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미루세요. 언제든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부터 마무리까지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친밀감 형성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알려드릴 것은 10분 친밀감의 법칙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수많은 부부들에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친밀감이라고 하면 부부 관계 자체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그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좋은 요리가 재료 준비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부부의 친밀감도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분 친밀감의 법칙은 하루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취침 전입니다. 각각의 시간에 10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 쉽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아침 10분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조언이 아닌 그저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볍게 손을 문질러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저녁 10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서로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부위이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취침 전 1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주세요. 이때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73세 정만식 할아버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셨더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 후에는 마치 새롭게 연애하는 것 같은 설렘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터치의 기술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만큼 터치에 대한 반응도 더욱 섬세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스침이 아닌 마음을 담은 터치가 중요합니다. 손을 잡을 때는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마사지를 할 때는 문지르는 것보다 살짝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옹을 할 때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손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비벼주신 후에 시작하세요. 방 안의 온도도 2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런 친밀감 형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향기입니다.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은은한 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향은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채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은은한 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특히 양치나 가글은 기본 매너이므로 제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조명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밝은 형광등은 피하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사용하세요. 촛불을 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인 편안함이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음악도 활용해 보세요. 클래식이나 잔잔한 재즈 음악을 작은 볼륨으로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가사가 있는 노래는 피하세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친밀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더라도 진심을 담은 교감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수정해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처방약 복용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흔히 복용하는 고혈압 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부부관계를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용 시간입니다. 보통 아침에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저녁 시간에 부부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일종의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부 관계를 피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혈당 예방을 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활동 전후로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후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약의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경우 통증이 감춰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약물들은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부부관계를 계획하신 날에는 복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복용하셔야 한다면 평소 복용량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보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찾으시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불법 약물들은 절대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품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복용하시는 다른 약물들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평소 영양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견과류, 생선, 채소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단, 부부관계 직전에는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관계를 계획하신 날에는 저녁 시간 이후에 카페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불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판단력을 떨어뜨려 안전한 부부관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 복용 시의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부부관계 때문에 복용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둘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약 복용 기록을 꼭 메모해 두세요. 언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심한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약과 관련된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욕실이나 주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이 지난 약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대화법입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부들의 공통된 고민은 바로 대화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건강에 대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억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젊었을 때의 추억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TV나 신문에서 본 건강 정보를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TV에서 노년의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3자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관심해요? 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과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식사 중에는 깊은 대화를 피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실 때처럼 편안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함께 차를 마시며 하는 대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하시면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가장 즐거웠어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긍정적인 질문들이 대화의 물꼬를 틀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요즘 당신 피부가 좋아 보여요. 오늘 옷차림이 멋있어요. 항상 내 건강을 챙겨줘서 고마워요. 이런 작은 칭찬들이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친밀감을 키워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적극적 경청이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몸짓 언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TV나 휴대폰을 끄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스킨십이 대화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거절을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더 상쾌한 기분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처럼 긍정적인 제안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서로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고 30분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침묵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함께 달을 보거나 아침에 같이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화에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 절대로, 너무해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가끔, 조금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세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라는 식의 말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향한 대화를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의 마무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로 끝내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요. 이런 따뜻한 인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부부 관계에 대한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30년간 의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통해 확인한 실제 경험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걸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부부 관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수명 연장과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심장, 관절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자세와 준비 운동을 잊지 마세요. 셋째, 10분 친밀감의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3번, 각각 10분씩만 투자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약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건강한 대화야말로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부부 관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부부간의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는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